자, 세림비엔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세림비엔지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3월 말에 2,800원대 역사적인 고점에 환희에 젖어 있던 분들, 결국 탈플라스틱 테마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허탈함에 빠지셨을 겁니다. 자, 지금 연일 터지던 거래량이 오늘은 490만 주, 정말 차갑게 식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지금 3일선 지금 하방으로 꺾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1966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21선대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요, 테마가 소멸해서 무너지는 자리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가 빠진다고 우리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어제 무려 70만 주를 던졌던 외인들, 그런데 오늘 바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려 50만 주를 조용히 주워 담는 소름 돋는 기만수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기준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왜 하필 26년 이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정책법이 강제로 시행된 이런 시점에서 주포는 단기 과열, 이 종목 지정 예고라는 이 거래소의 족쇄를 핑계 삼아 주가를 왜 2,000원 부근 나서 이렇게 위아래로 잔인하게 흔들어대고 있느냐. 자,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재료가 소진돼서 버려진 차트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빛을 내서 들어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멘탈을 털기 위해, 그리고 프로그램이 철저하게 계산된 흐름은 바로 수급 정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966원에서 이 저점을 방어한 프로그램 매수 이 49만 주라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차트와 수급을 통해 오늘 팩트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정말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세림비엔지 이 2,000원 부근에서 지루하고도 서늘한 공방전, 아마 모니터 앞에서 방향성을 기다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진을 빼놓기엔 충분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월 7일에 뭐가 좀 발표가 됐습니까?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이런 공시가 뜨고 나서 마치 브레이크라도 걸린 것처럼 미친 듯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3일선 단기선 때까지 좀 꺾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아마 대다수의 개미들 이제 세력이 털고 나간다 라면서 공포에 질려 보고 있겠지만, 이 자리 우리가 이탈이 아니라 주포가 가장 악랄하고도 정교한 스윙 매집 구간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조정 정도 받고 있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큰 판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이 뼈를 때리는 숫자를 좀 직시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4월 9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시장 외인들과 프로그램 매도를 통한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던져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물량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4월 9일 우리 개인들이 받은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윗단에서 덥석 물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포의 알고리즘 정말 피도 눈물도 없죠. 개인들이 덤벼들자마자 오늘 아침 주가를 1960원대까지 밀어버리면서 여러분들의 손절매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들이, 오늘 좀 주가가 빠지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이저들은요, 세림비엔지 아직 가치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그러니까 박스권 이런 흐름을, 변동성을 이용해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당하는 우리 개인들 계좌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메이저들이 이런 비중을 이용하는 흐름들,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요, 3월 중순만 하더라도 1.4% 초반대에 불과했던 이 잔고율이 지금은 2.16%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빛을 내서 들어온 개인들, 지금 구간에서도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자, 결국 주포 입장에서는 이런 신용 물량들을 달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가장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기 과열, 이 예고라는 걸 핑계 삼아 지금 거래량 490만 주를 말려버리는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피말리는 행보와 투매를 유도하는 신용개미들의 반대 매매, 이런 잦은 손절을 유도를 해가면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흐름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팩트로 확인해야 될 것은 추세선을 깨트리지 않은 이런 하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추세선까지 붕괴시키면서 하락이 나왔다? 그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그런 추세선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21선과의 거리가 아직도 꽤나 여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선은 결과적으로 이 2,000원대 라인,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데 오늘 장중에 1,960원대까지 일시적으로 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0원대 이런 회복을 보여주는 것 역시 알고리즘이 이 심리둑이 무너져 21선대까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투매가 쏟아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있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떨어질 때 지금 490만 주로 지금 거래량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2,800원대 이런 물린 악성 매물들이 이제는 거쳤고, 이제는 매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지루함과 공포는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불러일으키는 철저하게 계산된 값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지금 기계가 이 1960원대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주워 담았습니다. 이런 팩트 하나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고작 며칠간 이런 눌림에 지쳐가지고 빛을 내서 버티다 지친 내 소중한 자산 여기서 던지셔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26년 1월에 이제 의무화될 탈플라스틱 규제, 이제 이런 거대한 정책의 수레바퀴가 이제는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한 프로그램 이런 스윙 설계를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다시 순매수세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그동안 단기적인 이 과열이라는 족쇄를 풀고 다시 한번 2차 폭발이 이제 곧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임계점인 이 2,000원세 라인이 사수되는 지금 우리가 끝까지 그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림 BNG 피말리는 호가창,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흔들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남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월요일장에 이 2,000원 선대까지 붕괴가 되면서 21선대까지 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이런 장중에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알고리즘이 이 70만 주를 팔고 다시 5만 주를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런 악랄한 스윙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심리적 임계점 2,000원대 이 호가를 고의로 비워버리는 페이크가 반드시 한번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순식간에 5%까지 밀어버렸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그 10분의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물량 최저점에서 털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요, 우리가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외인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 강도를 높이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기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시간적인 방어 타점, 그리고 이런 신용개미들이 완전히 털려버리고 다시 이 5일선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이 35.9%라는 이 2,000원 재돌파까지 진짜 슈팅 시그널을 제가 지금 모니터로 통해서 아직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이런 알고리즘의 흔들기를 견디다가 결국 바닥에서 손절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 하나 위에 남겨놨습니다.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또는 세립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이런 주포 프로그램의 진짜 목표 단가와 단기 과열을 예고를 이겨내고 이 2,850원대
여기를 뚫어내면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회의 가치까지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는요, 남들이 찾아올 때, 그러면서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자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문자 하나 보낸다고 여러분들한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발 기준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휘둘리다가 털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기계에 헌납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자, 제가 기준 정도는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기회만큼은 여러분들이 잡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림 BNG가 갖고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그 전에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드렸는지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만 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세린 BNG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요,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의 독점적인 제조사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법적에 대한 강제성입니다. 자, 지금 26년 1월부터 무색 페트병의 재생 원료,
무려 10% 사용이 전면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 5,000톤 이상에 사용하는 생수, 음료 기업들에게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고품질 재생용기를 대량으로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조사가 필요한데 세린 B&G 이미 이 진공선형의 기술과 생분화 필름 양산 라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앞으로 곧 매출로 연결이 되면서 하방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슈퍼 의뢰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3월 주총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로봇 관련 업종이 추가된 것을 이제 뭐 얘네 본업을 놔두고 무슨 새로운 테마에 편승한다라고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세린 B&G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뭐 서빙하는 그런 로봇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플라스틱 이 진공성형 및 생분해 필름 제조 라인의 고도화, 즉 스마트 팩토리 이런 구축을 통한 원가율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의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수의 마진율을 폭발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포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린 B&G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